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신광호입니다. 오늘은 천부경 제8강 홍익인간의 신법. 원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태양학명 인중천질 9자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태양학명 인중천질 이것을 원문 그대로 정법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태양악명이라는 하는 것은 태양을 우러러서 밝음을 발하 이겁니다. 사람 가운데 있는 천지가 하나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역을 해가지고는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이 태양악명 인중천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지금 이제 산에도 데려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도 같이 시키고 그랬는데 이 강아지를 사실 저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끔 좀 못된 짓도 하고 좀 때려주기도 하고 좀 훈육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살갑게 대하는 거는 우리 집사람과 그리고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아주 이쁘게 잘 대해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리고 개껌도 가끔씩 사다 주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근데 산에를 데리고 다녀보면은 주로 저를 따라다닙니다. 우리 딸과 같이 가도 딸을 따르지 않아요. 저를 따라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도 안다 이겁니다. 이 태양악명 인중천지를 야, 개도 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뭔 뜻이냐 이게. 이 태양악명이라는 태양이라는 것은요, 태양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원천은 태양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가장 강력한 힘, 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이리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을 걔가 아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왕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것과 같은 걔조차도 안다는 거죠. 요걸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뭐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보세요. 사실 이제 태양악명이라는 것의 의미는 태양과 같이 가장 밝은 빛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가장 밝은 빛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정보를 취할 때 시각적인 정보잖아요. 이 시각적인 정보를 취해서 그 사람이 뇌에 디지털 정보를 쫙 구축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진화를 해 나가는데 그 시작은 역시 태양악명서부터 근본적으로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어디다 삼았냐? 본심, 본 마음 안에 판단의 기준을 거기다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천부경에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뭐냐면 인중천질, 사람의 중심에 하늘과 땅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내 안에 정신세계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천부경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건데 그것이 하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것은 또한 해석을 좀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는 모든 것을 일치한다라는 해석일 수도 있고요. 유치한 사람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가운데 하늘과 땅의 으뜸이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으뜸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천지간에 으뜸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있는 것이 나와 일치하는 게 있는 것이냐라는 걸 보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양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서 공통점을 잘 찾아나가게 되면 거기서 입증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태양악명, 인중천지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천부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양악명 인중천질 이것은요 천부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부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삼합육에서 육이 천부경 맨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러한 의견에 전혀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본신본, 전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일묘연 만왕막내 용변 부둥본 본신본, 이 본심에 깔려있는 그 마음, 이건 뭔 얘기냐면은 다시 말해서 대내의 전두엽이죠. 전두엽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판단이 기준이 되는 마음의 신법이란 말이에요. 그 신법이 뭐냐? 태양학명 인중천지 일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신법을 잘 적용하게 되게 되면은 나에게 복을 불어들일 수 있고 나의 역량을 최대한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게 현대에서 가장 밝은 면을 추구하고 밝은 면을 추구한다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팩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추구하는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걸 다 자기 혼자 알면 독불장군식의 해석일 것이고 그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주변에 어떠한 강력한 힘과 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가 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로 수렴시켜주는 마음 그리고 뭔가 하나로 협동하려는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독이 될 수 있냐라는 거냐면은 자꾸 나와 다른 사람과 일치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앞만 봐도 일치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합일이 돼야 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하고 정신세계에 같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같다고 나를 진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그건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즉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그 다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정말 겸허하게 하나만이라도 같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뜻을 맞춰가지고 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의 마음제세예요. 즉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널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널리 사람들의 이롭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제가 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빗대서 한번 이 태양학명 인중천지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천부경의 핵심, 이것에 역행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상황은 뭔가 모르게 태양학명 인중천지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혼자 사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류하는 삶을 선택하라 하는 게 원래 천부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학명 인중천지는 혼자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협동을 하면서 거기서 일으키는 강력한 힘들을 형성시켜서 그래서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 네트워크와 삶을 구축해 봐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의 방식과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한국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뭐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컴퓨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의 바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3G, 4G, 5G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사람과 만나지 않고서도 이러한 매체들과만 만나는 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기계와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 사람과 사람 중에 다른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정신세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챌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기계가 다 그 부분의 핵심들을 연결 짚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이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적어도 50년대 전만 하더라도 대가족 시대였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소가족 시대로 가고 그리고 또 핵가족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거조차도요. 이제 과거 얘기해야 된 겁니다. 지금 뭐냐? 이거 혼족이죠. 혼자 사는 세대. 1인 가구예요. 한 사람이 집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사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켜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인중천지를 확인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와 소통하면은 되지 왜 굳이 내가 사람과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에 점점 빠져드는 사람이 점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구 구조상에서 보면은 점점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아주 짧은 미래 안에 대한민국은 정말 큰 재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재난 중에서 가장 큰 대난이 뭐냐면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이 대가족 시대에서 소가족 시대, 핵가족 시대, 혼족으로 이렇게 쫙 가고 있는 순간에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말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위기감을 안 느끼는 거죠. 이 위기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하는 연령들이 점점 늦어지게 돼 있고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라는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것은 결국 뭐죠? 출생률 저하로 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점점 출생률이 좀 저하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1%도 안 돼, 이제. 2018년도, 작년도에 0.96.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한민족은 결국 멸종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 원인이 뭐냐? 대부분 이제 들어보면 그래요.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교육 문제잖아요. 교육 문제. 나실 돈도 없는데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고 이런 생각이 만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 교육에 대해서 문화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건데 그 문화적 한계가 뭐냐 이거죠. 이 육아를 하고 아이를 교육시켜서 그 아이를 파이트 칼을 만들고 그럼 뭔가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살게 해줘야지만은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들이 있다고 대다수의 부모들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극단적인 비율을 낳게 된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교육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육아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자,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거기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유발됐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과거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원인은 역시 한 1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시대 성리학교육 이게 말살됐죠. 왜? 이것이 양반 문화라는 것에 의해서 조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에 의해 가지고 신교육이라는 것이 정립이 됐어요. 이 정립이 된 것이 결국은 이 신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잘 나가는 현상으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선배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놨던 문화적인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자체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의 성이라든가 이런 그 유학자들, 성리학자들, 또 실학자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놨던 많은 도덕적인 관점이라든가 인간 교육에 대한 관점들이 이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면서 새로운 문화적인 이 서열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가 왔고,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한국을 과도한 교육열을 생겨시켰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남들과 높은 안락한 위치에 가려면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교육비는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를 많이 안 낳게 됐고, 결국 이게 저출산을 생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은 교육망국이 갑니다. 근데 이 지식교육이라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신교육이 지식교육인데, 이 지식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정신세계를 형성시키는 12개의 차원 중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 이게 어디에 머무는 거냐 보면 7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입니다. 7차원은 8차원과 9차원의 세계도 있고 그 이상의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힘들다는 거죠.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경쟁자도 많다. 이런 것에 의해 미래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가 없는 교육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최근에 스카이캐슬,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이 교육이 저래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명문대학이라든가 좋은 뽀를 갖추기 위한 그 스펙을 남기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시켜가지고 과연 그 인재가 정말 원하는 곳에 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의 문화에서 천부경의 정신을 말살했을 때 뭔 짓을 했느냐 이거죠. 우리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라는 그 교육이념 자체를요. 사실 그 홍익인간이 어디서 나왔어요? 천부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떠들면서 실제로 교육은 이런 식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요 소통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만 알아요. 어떻게 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일제 때 만들어있는 그 압제에 의해서 만든 그 보이지 않는 틀에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아직 갇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 문제에서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비극이에요. 천부경만 알았어도 그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우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사실 태양의 인중천지일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한국 현대사회에서의 꼬집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정치에 대한 문제에서 사실 태양혁명이라는 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약한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의 강대국, 패권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를 눈치를 봐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태양혁명. 즉 태양의 밝은 면을 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중에서 나에게 미치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봐서 그 나라의 그 상황에 맞춰서 발맞춰 가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보복을 당하고 깨지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할 때 대한민국은 좌익과 우익이 나눠서 어떻게 하고 있죠? 친미파 그리고 친중정책하는 친중파 이렇게 나눠서 우익은 이쪽에 붙어있고 좌익은 이쪽에 붙어있는 이건 형국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태양의 인중천지에 대해서 힘을 형성시킬 때 가장 강력한 힘의 그 후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덜 돼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롭게 할 수도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거꾸로 어느 한쪽 때문에 피해를 계속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데 끈끈하게 형성을 못 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뭐 결국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끊어진 것, 또 한 사람이 고립돼서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소멸되는 것,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시 자기 주변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지 하는 문제가 계속 봉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찰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것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태양의 인중천지일, 즉 천부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와 나에게 유익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거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해결 방안. 천부경에서 저는 꼭 찾아보라고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태양명 인중천지일, 이것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신법입니다. 그 신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주변, 내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라는 겁니다. 소통을 해서 이 사람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정신세계와 어머니, 아버지의 정신세계, 내 주변의 지인의 정신세계가 어떤 부분이 일치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틀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서 서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뭔가를 해서 나 혼자 독자적으로 잘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뻐기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께 뭔가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힘을 결집시키자. 이것이 천부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뜻입니다. 태양명 인중천지. 이것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태양명 인중천지. 이것은 홍익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이 되는 신법이다. 이런 것을 강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천부경 만법에서 9강, 이제 천부경의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천부경의 궁극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또 천부경의 심오한 뜻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강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에 궁극의 지혜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 제작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신광호 한의학박사의 천부경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